이재명은 올해 3월달 기사인데 압수수색을 332회, 지금 거의 400회 가깝게 당했어요. 6개월 전 기사니까. 400회 가깝게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 5년간도 무진장하게 탈탈 털렸어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언론에 악의적인 수천 건의 기사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78,000원, 별의별 걸로 이재명 죽이겠죠. 김부선 사태다, 일배설이다, 조폭 연루설이다, 형수 쌍욕이다. 범죄 사실이 없는데 이재명 죽이려 했어요. 대장동 건도 대선 시작될 때쯤 터트리고 문재인이. 윤석열 정권 시작되고 검찰 조사를 또 6번째 받았어요. 증거를 못 찾은 이유는 사실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400회 가깝게 압수수색하고 검찰 조사를 10몇 시간씩 6번째 받는데 검사가 한 60명 이상 달라붙고 수사관이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탈탈탈탈 털어도 도움 받은 사실, 증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이 범죄자고 죽이라고. 이게 문재인과 윤석열의 콜라보예요. 지금 이재명을 죽이고 있는 거는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고 빅보스는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뒤에 홍석현, 방상훈 회장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은 압수수색이다, 검찰 조사다, 사람을 피를 말리고 죽이고 있는데 문재인은 요거 하나 받고도 버럭 화를 냅니다. 작년 10월달 기사인데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문재인을 서면 조사하겠다, 요거 하나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 버럭 화를 내고 난리 쳤어요. 서면 조사 요거는 전직 대통령들 다 받았던 건데 서면 조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존엄, 우리 문프 건들면 죽는 거예요. 문재인은 무슨 압수수색이다, 검찰 소환 조사다, 경찰 조사다, 재판이다, 없습니다. 없어요. 꽃길만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꽃길 걷다가 대통령이 된 진보계 대통령은 처음이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과 추가로 11억을 받아서 70억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어요.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 할 때 금감원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런 빼박 정황이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안 해요. 압수수색도 안 해요. 왜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문재인한테 이렇게 친절한 걸까? 압수수색도 없이 서면 조사로 친절하게 조사를 하고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를 신속하게 내려줍니다. 아니 왜? 좌파 진보계 유력 정치인들은 조지는 거 아닌가, 검찰이? 노무현도 그렇게 조지고 노무현 주변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검찰에서 조졌는데 왜 문재인은 이렇게 꽃길만 걸고 검찰이 아주 친절할까?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의심을 해보세요, 민주시민 여러분. 어디 유튜버들한테 뇌 의탁하고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문재인 정권 5년간, 지금 또 한 2년, 7, 8년, 거의 10년을 민주시민들이 유튜브 보면서 무조건 수용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튜버가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뇌 의탁하고 받아들이기, 인풋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재인과 털천지교 유튜버들의 떠먹이는 뇌 의탁 작업에서 탈출하셔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항상 의심을 하시고 여러 자료들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민주 시민 정신이 사라졌어요. 문재인 정권 친문 유튜버들에 의해서. 왜 문재인은 이렇게 수사를 안 받을까? 은행으로부터 70억을 받고 이런 짓을 했다면 이재명은 정치판이 없어. 지금 깜빵에서 책 읽고 있을 거예요. 한 징역 10년 받고 열심히 감방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사라진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왜 문재인은 노무현이나 이재명처럼 수사를 안 받지? 서면조사로 친절하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검사가 누굴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서면조사로 친절하게 무혐의를 때린 서울중앙지검의 주임 검사는 누구였을까? 찾아보면 윤석열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주임 검사로 문재인의 부산저축은행 건을 수사를 했는데 서면조사하고 무혐의로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임기 시작하면서 바로 일주일 만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벼락 출세시켜줬구나, 한패가 맞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의심을 해야지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시 올바른 민주주의로 영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재인은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김대중도 사형당할 위기, 암살당할 위기, 목숨을 걸고 깜빵 생활도 하고 단식 투쟁도 하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 겪고 대통령이 됐고,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깜빵도 가고 변호사 자격증도 뺏겨보고 여기저기 시위에 나가서 개고생하고 목숨 걸고 대통령들이 됐는데 왜 문재인은 이렇게 꽃길 걸으면서 대통령이 됐지?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도 일을 안 했어요. 2016년 국회의원들 법안을 얼마나 발의를 했냐, 법안을 얼마나 통과시켰냐,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꼴찌예요. 0건. 문재인은 법안 통과 가 0건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법을 만든 거야. 입법이니까.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 발의하고 이런 게 일인데 4건 법안 발의해서 0건, 출석률도 낮고 종합점수 전교 꼴찌, 국회의원들 중에 종합점수 꼴찌예요. 이렇게 일을 안 하는 당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뭘 이룬 업적이 없는데? 문재인이 당대표 할 때 지지율을 봅시다. 27%였던 민주당의 지지율을 당대표 선출된 이후에 계속 까먹고 22%까지 떡락시켜요. 지금 이재명은 팔다리가 다 잘려버린 상황에서도 당대표를 5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는데 모든 판 다 깔려있는데도 22%밖에 못했어요. 이런데도 문재인은 답답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성군이래요. 문재인 임기 5년간 공약 이행률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낮은 18%였어요. 887건의 공약 중에 159건밖에 이행을 못했어요.
파기된 공약은 53건이고 18%예요. 공약 이행률이. 이재명은 98.1%인데 18%.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구라쟁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김대중 18%, 김대중도 낮았네요. 하여튼 노무현 43%, 이게 4년 차예요. 4년 차 43%, 이명박 39.5%, 박근혜 4년 차 때 42%, 문재인 4년 차 때 13.7%. 일도 안 하고 하라는 개혁도 안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김대중 땐 IMF 적폐들이 똥 치우느라고 설거지 하느라고 공약 이행을 못했다고는 이해는 합니다. 경제 멱살 캐리하느라고 공약 이행을 잘 못한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판을 다 깔아줬는데 이재명이 질러줘야 돼요. 이재명이 자기가 죽느니 죽을 각오로 문재인을 출당시키고 깽판을 치고 정치판을 흔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판을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걸 하나 해야지 이재명이 살아남고 정권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재명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에. 하지만 이재명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이재명이 못할 상황이라면 우리 민주시민들이 계속 출당을 외쳐야죠. 강제 출당. 하여튼 문재인 얘기하다 말았는데 문재인의 지지율이라든지 공약 이행률, 문재인은 뭘 했다고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지지율을 누렸어요. 초반에 84%. 그 어떤 대통령들도 최고 지지율은 김대중, 김영삼 71%였고 문재인은 84%였어요. 뭘 했다고 문재인이. 적폐 세력들, 언론들이 문재인을 도와줬어요. 적폐와 한몸이라는 정황이죠. 어떻게 진보 대통령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84%까지 올려줬던 지지율을 계속 까먹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29%까지 떨어진 적 있죠. 여기서 갑자기 또 반등하잖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떡락했냐면 LH 투기 사태로 떡락을 했었거든요. 이때 레임덕이 오고 쭉 떨어지는 게 그래프상 빤히 보이는 건데 딱히 여기서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없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또 쫙 올려줍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막판에 45%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해줘요. 적폐 세력들이. 왜 이랬을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조금 차원이 높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의 레임덕이 대선 기간 중에 계속되면은 문재인이 인기가 없으면은 이재명은 마음껏 문재인과 거리두기를 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타격 입을 게 없으니까. 자기 표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갈 거 그렇게 겁내하지 않아도 되는데 45 정도까지 막판까지 지지율이 높으면 이재명이 문재인과 거리두기를 못하게 돼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확실히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인기가 이렇게 아직 많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차별화를 못하게 하려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대선 기간 중엔 계속 우리는 원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래프 추세상 84에서 쫙쫙쫙 내려오는 추세였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끝까지 올려준 거는 말이 안 돼요. 종전선언도 막판에 실패했는데. 이게 고단수의 적폐들의 전략이죠. 막판 지지율이 45%는 진짜 높은 거예요. 박근혜는 최고 높은 지지율이 44%였어요. 임기 초반에 가장 높았던 지지율이 44%인데 임기 막판까지 45%를 유지했다고? 이상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전 정권이 지지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대통령이 거의 100%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전직 대통령들의 막판 지지율을 좀 볼까요? 김영삼은 IMF를 맞이해서 6%로 임기를 마무리했어요. 지지율. 김대중도 막판에 24%까지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잖아요. 김대중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도 자기의 아바타 노무현을 또 정권을 창출해줬어요. 24%의 지지율 가지고도 2배에 가까운 지지율을 막판까지 유지했던 문재인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도 24%의 지지율로 막판까지 갔지만 박근혜 정권 재창출을 해줬어요. 이렇게 낮은 지지율로도. 근데 문제는 뭐 한 거야. 45%까지 갔는데 구라일 가능성도 높고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라고 하면은 이재명 죽이기를 열심히 한 거죠 문재인이.